지금 이 신호를 그냥 넘기시면 1년 안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발이 붓고 아침에 얼굴이 무겁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데도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저는 30년간 콩팥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특히 요즘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붓고 얼굴이 퉁퉁했는데 그냥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고요. 그러다가 점점 피곤해지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는데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또 넘기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장기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겉으로 티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큰 증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기는 기능의 절반 이상이 손상될 때까지도 별다른 증상을 못 느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조용히 망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는 거죠. 제가 30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사례들을 봤는데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초기 신호를 무시했다는 점이에요. 발이 붓는 건 오래 서 있어서 그런 거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건 변기 세제 때문이고 피곤한 건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신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한번 망가진 콩팥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간은 일부가 손상돼도 재생이 되지만 콩팥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기능이 떨어지면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직 초기 신호 단계라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건강식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하는데 설마 내가 문제가 있겠어 하고요. 그런데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콩팥에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 국물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 과일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몸의 신호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지금 바로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어떤 신호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알게 된 가장 중요한 핵심들만 모아서 알려드릴게요. 요즘 이런 증상 겪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걱정되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 상담에서 만났던 60대 후반의 한 분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평소에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건강식도 잘 챙겨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발이 붓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고 느끼셨대요.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셨죠. 그분이 처음에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주변 친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비슷하다고 하시더래요.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셨는데 점점 피로가 심해지기 시작했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자꾸 졸음이 오고요. 식욕도 점점 떨어지더래요. 예전에는 밥 먹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먹기가 귀찮고 입맛도 없고요. 그러다가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게 되더래요. 그제야 이상하다고 느끼고 생활 습관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물 섭취를 조절하고 불필요하게 챙기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진작 알았으면 훨씬 덜 고생했을 거라고요. 신호가 있었는데 자기가 무시한 게 제일 후회된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0대 초반의 이정숙 님이라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은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걸 발견하셨어요. 처음에는 한두 번 그러려니 했는데 계속 거품이 생기더래요. 그런데 주변에서 변기 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냥 넘기셨대요.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자꾸 붓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눈 주변이 퉁퉁 붓고 얼굴이 무거운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도 여전히 물을 저녁에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그러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얼굴색이 예전 같지 않더래요. 뭔가 칙칙하고 생기가 없어 보이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국물 음식을 줄이고 짠 반찬도 거의 안 드시고 챙겨 드시던 여러 가지도 정리하셨어요. 몇 달 지나니까 확실히 붓기도 줄어들고 거품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리는 6가지 신호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정말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어요. 두 분 모두 특별한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콩팥이 망가지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위험 신호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정말 주의 깊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발과 얼굴이 붓는 변화입니다. 체내 수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붓기로 나타나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변이 붓거나 발목에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한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초기 기능 저하의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부종이라고 해요. 68세 김영수님은 아침마다 발이 붓는 증상을 단순 피로로 넘겼다가 뒤늦게 관리를 시작하셨는데요. 저녁에 염분 섭취를 줄이고 아침마다 붓기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양말 자국이 오래 남으시나요? 2번째는 거품이 계속 생기는 소변입니다. 일시적인 거품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품이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건 중요한 신호예요. 국립보건연구원 자료에서도 단백질 이상과 관련된 대표적인 증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72세 박진수님은 거품 소변을 몇 달간 방치했다가 뒤늦게 생활 교정을 시작하셨어요. 소변 상태를 하루 한 번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거품이 갑자기 심해지면 바로 점검이 필요해요. 최근 소변 상태가 달라진 느낌 있으셨나요? 3번째는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는 위험한 신호예요. 단순히 나이 들어서 피곤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피로감이거든요. 서울대 연구팀에서도 기능 저하 시 피로가 증가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65세 이정호님은 계속된 피로를 나이 때문으로만 생각하셨는데요. 활동량 대비 피로도를 체크해보니 확실히 전과 다르더래요. 3주 이상 피로가 지속되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 쉬어도 계속 피곤하신가요? 4번째는 식욕 감소와 메스꺼움입니다. 노폐물이 축적되면 식욕이 떨어지고 속이 메스꺼울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자료에서도 초기 변화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70세 최민성님은 입맛이 변하면서 체중이 급격히 줄었어요. 식사량과 체중 변화를 기록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급격한 체중 변화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요. 최근 식사량이 줄어들지 않으셨나요? 5번째는 밤에 자주 깨는 증상입니다. 야간 배뇨가 증가하고 수면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 신장재단 연구에서도 초기 증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67세 윤상호님은 밤마다 여러 번 깨는 증상이 지속되었는데요. 취침 전 수분 섭취를 조절하니까 많이 좋아지셨어요. 수면 패턴 변화가 지속되면 꼭 점검하세요. 밤에 자주 깨시나요? 6번째는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변화입니다. 전해질 균형에 이상이 생기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국내 대학 연구에서도 이런 연관성이 확인되었고요. 69세 정우진님은 야간에 쥐가 나는 증상이 반복되었는데 수분과 영양 균형을 관리하니까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쥐 나는 빈도가 증가하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쥐 나는 횟수가 늘지 않으셨나요? 이 신호들은 따로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함께 나타나면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본 수많은 사례들이 다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다가 뒤늦게 관리를 시작한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생활 속에서 반드시 바꿔야 할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지금부터 완전히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제대로 지켜도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짠 음식을 줄이는 겁니다. 염분은 콩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소예요. 특히 국물 음식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나머지는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찌개나 국을 자주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양을 줄여보세요. 두 번째로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는 겁니다.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여러 개를 동시에 드시는 건 특히 위험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유지하시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지금 몇 가지나 드시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과일 섭취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적절한 과일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부담이에요. 하루 적정량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과일을 하루에 얼마나 드시나요?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번째는 수분 섭취 조절입니다. 물이 과도하거나 부족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의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하루 일정량을 나눠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을 한 번에 많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진통제 습관을 점검하는 겁니다. 잦은 사용은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장기 복용은 특히 조심하셔야 하고요.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사용하세요.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때만 드시도록 줄여보세요. 여섯 번째는 정기적인 상태 확인입니다. 초기에는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확인을 언제 하셨나요? 오래되셨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습관들만 바꿔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이런 습관들을 실천하고 나서 정말 많이 좋아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붓기나 피로를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점점 회복이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일상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늦추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꼭 하나만 실천하라고 말씀드린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발과 얼굴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가장 빠른 변화의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얼굴이 붓지 않았는지, 발목에 양말 자국이 오래 남지 않는지 체크하세요. 소변 상태도 관찰하시고 피로감이나 식욕 변화도 느껴보세요. 이런 작은 관심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을 살리는 식단과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증상이 가장 걱정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